나는 김유리다. 지난 4년 동안 박진우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오늘 마침내 그 이름을 벗어났다. 서울시청 앞 광장의 바람은 가을이 다가오는 듯 차갑고 손에 쥔 이혼증명서는 프린터에 잔열이 아직 남아있어 살짝 따뜻하다. 이 온도가 4년간의 헛된 시간을 마지막으로 데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차갑게 식히는 것 같기도 했다. 가족 배경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김씨그룹의 유일한 딸로 태어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집단의 해외 사업부장까지 역임했지만 박진우 앞에서는 부모님은 중소기업가이고 나는 그냥 사무직 출신이라고 속였다. 그가 처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 눈빛이 빛나는 모습에 속아든 건 내 잘못이었다. 그는 나에게 유리야, 너만 있어주면 되라고 말했고 나는 그 말에 속아 집단의 위치를 포기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이혼증명서를 접는 순간 길가에 주차된 검은색 페라리가 경적을 울렸다. 박진우가 나에게 돌아보며 입을 벌렸다. 봤어. 이게 나랑 어울리는 여자다. 차창이 내려가자 그 옆에 앉은 그의 비서 최수아가 인사를 하듯 눈짓을 했다. 20대 후반의 젊고 매력적인 얼굴에 이름값 하는 명품 가죽까지가 돋보였다. 유리 씨, 앞으로 진우 오빠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속삭이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박진우는 내 손에 들고 있는 이혼증명서를 쳐다보며 웃었다. 4년 동안 고생시켰지? 하지만 너는 그냥 주방에서 밥하는 걸 잘하는 거야? 사업에 도움되는 건 최수아처럼 계열사 가문 출신이 되는 거지. 그는 마치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고 나는 입술을 꼭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가슴 안에 숨겨두고 있는 어머니의 유품인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여자는 스스로 강해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떠올랐다. 오후 7시 롯데호텔 대연회장. 박진우의 네일 테크놀로지가 성공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명의로의 경축연회가 열렸다. 이 자리가 동시에 최수아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새로운 가족 맞이 행사이기도 했다는 건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검은색 스커트에 흰색 셔츠를 입고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박 대표의 아내로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그냥 이혼한 여자일 뿐이다. 스포트라이트가 박진우와 최수아에게 쏠렸을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그는 최수아의 허리를 감싸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이 성과는 모두 제 옆에 있는 최수아 씨 덕분입니다. 그녀의 가족이 가진 자원과 인맥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죠. 그의 말을 들으니 지난해 그가 위기에 처했던 자금난을 나가 대출해 주었던 건 잊은 건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밤을 새워 방안을 짰던 건 기억나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최수아는 부끄러운 척 얼굴을 숨기지만 눈동자에는 자랑스러운 빛이 있었다. 박진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해. 집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남편의 사업을 함께 돕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해 살짝 스쳤다. 그 안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마치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처럼 수저로 스테이크를 자르고 있었다. 하지만 칼날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사람들은 나의 침묵을 슬픔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모른다. 이 침묵은 폭발하기 전에 평온일 뿐이다. 최수아가 마이크를 받아 말하기 시작했다. 진우 오빠는 항상 열심히 일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는 건데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녀의 거짓말이 너무 뻔뻔해서 나도 모르게 입술이 살짝 올라갔다. 지난주 그녀가 박진우의 컴퓨터에서 내가 만든 프로젝트 계획서를 카피하는 걸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걸 잊은 건가 보다. 나는 물컵을 들고 입을 가리고 안쪽으로 속삭였다. 기다려봐. 너희가 받을 건 이보다 훨씬 더 많아.
박진우가 다시 마이크를 받고 축하음악이 울리자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손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지만 아직 어떤 통화도 걸지 않았다. 대연 회장의 온기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나를 감싸고 있지만 나의 몸은 이미 겨울처럼 차갑다. 4년간 난 너무나도 잘했다. 순순한 아내 역을 완벽히 소화했고 그의 모든 약점과 비밀을 손에 넣었다. 이제는 그 비밀을 세상에 알려줄 시간이다. 나는 대연 회장의 출구를 향해 눈을 떴다. 루프탑으로 가는 길이 보였다. 거기서 나의 복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대연 회장의 출입구를 지나면 옆길로 갈라지는 계단이 보였다. 카페트 위 계단을 감싸고 있어 발걸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이는 나의 움직임을 더욱 은밀하게 만들었다. 2층 루프탑으로 올라가는 동안 복도에 마주친 호텔 직원이 나에게 경건히 인사했지만 나는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단 하나의 목표만 명확히 보였다. 루프탑의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다. 서울의 밤 풍경이 아래에 펼쳐져 있는데 명동에 빛나는 건물들과 강변의 야경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3년 전 박진우와 첫 데이트를 할 때 이 루프탑에서 커플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살짝 떠올랐지만 그 감정은 1초도 못 버티고 사라졌다. 아련한 추억 따위는 복수의 길에 방해가 될 뿐이다.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고 연락처에서 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를 선택했다. 통화음이 3번 울렸을 때 연결되었다. 유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고 힘차 있었다. 김씨그룹의 회장 김동현. 그는 한국 경제계에서도 웬만한 인물들이 직접 만나려면 예약을 몇 달 앞서 해야 하는 존재였지만 나에게는 그저 아버지일 뿐이다. 아빠, 이혼했다. 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마치 돈을 날씨가 좋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박진우가 오늘 경축연회에서 최수아를 공식적으로 소개했어. 사업에 도움되는 여자라고 말하면서. 전화 너머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처음부터 박진우를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 사람은 너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알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다. 3년 동안 내가 원해서 놔뒀지만 이제 그만이야. 장사꾼의 자식도 모르고 누군가의 노력을 빼앗고 자랑하는 건 김가의 딸을 모욕하는 거다. 그의 말에 나는 가슴 안에 숨겨진 진주 귀걸이를 다시 만졌다. 이 귀걸이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결혼 선물이었고 언제든지 힘들면 집으로 와라는 말과 함께 건네받은 것이다. 오늘 드디어 그 말을 실천할 시간이 됐다. 내가 준비한 자료는 모두 김범무 팀장에게 넘겼어. 박진우의 네일 테크놀로지가 저작권 침해를 한 증거,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 그리고 최수아의 가족이 제공했다는 자원이 실제로는 다른 회사의 기밀 정보인 걸 증명하는 파일까지. 3년 동안 나는 단순히 주방에서 밥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서류장을 살펴보고 그의 회의 내용을 기록하며 심지어 그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까지 설치했다. 이 모든 게 오늘을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응, 김범무는 이미 준비를 끝냈어. 내가 전화하는 대로 즉시 행동할 거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혼자 감당했던 압박감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리고 너의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지. 내일 아침 회사에 와. 해외 사업부장 자리는 아직 너를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의 격려는 나에게 큰 힘이 됐지만 나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빠, 복수는 내가 직접 끝내고 싶어. 지금은 그냥 시작일 뿐이야. 나는 루프탑의 난간에 팔을 걸고 말했다. 아래 대연 회장에서 올라오는 축하음악이 아직도 들렸다. 나는 박진우가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명확히 알게 하고 싶어.
그가 나에게 한 모든 걸 배상받을 거다. 좋아. 그럼 너의 방식대로 해라. 아버지가 쉽게 동의해줬다. 그러나 기억해. 너는 김가의 딸이야. 결코 스스로 위험에 처하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김보안에게 연락해. 그는 나에게 개인 보안 요원을 계속 보내주려 했지만 나는 거절했었다. 순순한 아내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알았어, 아빠. 통화를 끝내자마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김범무 팀장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작업 시작. 1. 내일 테크놀로지 주주사의 액션 요청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 신청 3. 협력은행의 마진콜 요청 완료. 마진콜 D는 은행이 대출한 금액에 대한 담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즉시 상환을 강요하는 것이다. 박진우의 회사는 지난달 큰 규모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금 사슬이 매우 약했다. 이 일격으로 그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루프탑의 문을 다시 열었다. 대연 회장의 시끄러운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점점 커졌다. 박진우는 아직도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있을 것이고 최수아는 그의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이제 거의 끝났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나는 화장실에 들렀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쳐다봤다. 검은색 스커트와 흰색 셔츠, 평범한 화장. 하지만 눈동자는 예전과 달랐다. 3년간 감추었던 각오와 결단력이 눈 속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손으로 살짝 볼을 쳐다보고 속삭였다. 김유리, 이제 시작이야. 화장실을 나와 대연 회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진우의 재무총괄인 이철수가 급히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살짝 멈췄지만 급박한 나머지 인사도 건네지 못하고 계속 달렸다. 나는 그의 뒤를 쳐다보며 입술을 올렸다. 첫 번째 효과가 나타났다. 이제는 대연 회장 안에서 박진우의 표정을 직접 보는 시간이다. 대연 회장의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내 앞에 펼쳐진 광경은 단지 10분 전과 판이하게 달랐다. 축하음악은 이미 멈췄고 기존에 웃고 있던 손님들은 얼굴에 긴장감을 물씬 풍기며 주변 사람과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중앙 무대에는 박진우가 서 있고 그 앞에는 재무총괄 이철수가 몸을 굽혀 급히 무언가를 보고하고 있었다. 나는 가장 가까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이 위치에서 무대의 모든 움직임을 명확히 볼 수 있지만 거의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박진우의 얼굴은 이철수의 말을 듣는 동안 점차 붉어졌다가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가 자주 쓰는 성공한 CEO 표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뭐라고? 은행에서 마진콜을 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의 목소리가 크게 터졌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최수아가 박진우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진우 오빠, 차분해. 손님들이 보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색도 박진우보다 못했다. 아마도 그녀의 가족이 이미 어떤 연락을 건 것 같다. 박진우는 최수아의 손을 강하게 떼어냈다. 조용해. 지금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어? 그의 말이 최수아에게 향했는지 아니면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고 고개를 숙였다. 이철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대표님, 우리가 투자했던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합작사 측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이유는 우리가 제출한 기술 자료가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자 박진우가 스마트폰을 꺼내 급히 화면을 터치했다. 아마도 뉴스나 관련 메시지를 확인하려는 것 같다. 그의 손이 점점 더 떨렸다. 거짓말이지. 그 자료는 수아의 가족이 제공해줬는데? 박진우가 소리치자
최수아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외쳤다. 아니야. 제가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준 건 단순한 시장 분석 자료였어요. 그녀의 반응이 너무 과격해서 손님들 사이에서 속삭임 소리가 더 커졌다. 나는 기둥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이 귀걸이가 나를 떠미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우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지만 단 10초도 못 가고 목소리가 낮아졌다. 국민은행 담당자님, 계좌가 동결됐다고? 어떻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상대방이 통화를 끄는 것 같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통화 연결 실패 메시지가 뜨는 모습이 보였다. 이때부터 박진우의 행동이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려다가 발을 걸고 살짝 넘어질 뻔했다. 손님들 사이에서 네일 테크놀로지가 망하는 건가? 최수아 씨의 가족도 문제가 있나 봐. 아까 박 대표가 자랑하던 건 뭐였지? 하는 말들이 들렸다. 기존의 박진우에게 인사를 해주며 칭찬했던 기업인들도 몰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사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가장 무시해야 할 존재가 되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손으로 안경을 살짝 올렸다. 이 모든 게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김범우 팀장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추가 작업 완료. 1. 경제기자단의 네일 테크놀로지 관련 자료 전달. 최수아 가족의 계열사부도 소식 확산. 3. 주주단체에서 박진우 해임 요구서 작성 시작 메시지를 확인한 후 나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대문 쪽으로 몇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익명으로 보낸 뉴스 소식에 반응한 것 같다. 기자들이 무대 쪽으로 달려가자 박진우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철수를 앞에 세웠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에요. 기자님들, 이건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 기자들은 박 대표, 저작권 침해 사실은 맞습니까? 은행 계좌 동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수아 씨와의 관계가 사업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하는 질문을 퍼붓고 있었다. 최수아는 기자의 카메라를 피하려고 무대 뒤로 숨으려다가 그녀의 아버지인 최 회장이 부하들과 함께 들어왔다. 최 회장은 얼굴이 붉어진 채 최수아를 향해 걸어갔다. 이런 못된 녀석. 그는 최수아의 뺨을 세게 때렸다. 그 소리가 고요해진 대연 회장에 확 퍼졌다. 내가 준비한 자료 때문에 우리 회사도 위기에 처했어. 너 때문에. 박진우가 최 회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최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함께. 이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어. 최 회장이 박진우를 밀쳤다. 내일 아침까지 우리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를 기다리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최수아를 잡아당겨 대연 회장 밖으로 나갔다. 최수아는 울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손에 도망갈 수 없었다. 이제 대연 회장에는 박진우 아버지가 나의 결정을 존중하며 끄덕였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김가의 모든 자원이 너의 뒤를 지원할 것이다. 나는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어머니가 나에게 주셨을 때 이 귀걸이가 보호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복수의 상징이 되었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일 테크놀로지의 건물이 멀리 보였다. 그곳으로 내일 직접 가기로 결심했다. 박진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아침 10시 청담동에 위치한 네일 테크놀로지 본관 앞. 나는 검은색 테일러드 코트를 입고 검정색 구두를 신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3년 동안 박진우의 아내로서 이곳을 방문했을 땐 항상 평범한 캐주얼 의상이었지만 오늘은 김씨그룹의 딸로서의 위엄이 물씬 풍겼다. 김보안이 차문을 열어주자 나는 무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어제와 또 다른 모습이었다. 직원들이 급히 서류를 정리하거나 전화를 받고 있었고 몇몇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프론트 데스크에 앉은 여직원이 나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나를 박 대표의 아내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유리 씨. 오늘 왜 박진우를 찾아왔어? 지금 사무실에 있나? 나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여직원이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는 금방 끝났다. 대표님, 지금 회의 중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시간에. 그럼 나 직접 올라간다. 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여직원은 저지하려다가 나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나를 쳐다봤다.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가 옷깃 사이로 살짝 보였다. 오늘 이 귀걸이가 목격할 건 박진우의 최후의 모습일 것이다. 5층 CEO 사무실 앞에는 이철수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유리 씨, 당신은 왜 여기에? 박진우를 불러. 나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 대표님은 지금 주주들과 긴급회의 중이에요. 주주님들이 해임 요구서를 내놨어. 그럼 더 좋다. 나는 사무실 문을 직접 열었다. 안에는 5명의 주주와 박진우가 둥글게 모여 앉아 있었다. 회의는 갑자기 멈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했다. 박진우가 격분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김유리, 누가 너를 들어오게 했어? 보안팀을 불러. 잠시만, 박 대표. 나는 손가방에서 A4 용지를 꺼냈다. 그것은 박진우의 회계 조작 증거와 세금 탈루 내역을 정리한 복사본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리, 박진우의 전 아내이자 네일 테크놀로지의 실질적인 기획자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나는 증거물을 주주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이 문서는 박진우가 회사 자금 3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이전한 거래 명세고, 이건 최수아 씨에게 선물한 명품 가방과 주얼리 구매 영수증입니다.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했죠? 박진우가 나에게 달려오려다가 김보안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손대지 마시오, 박 대표. 거짓말이야. 이 녀석이 꾸민 거야. 박진우가 소리쳤지만 주주들은 증거물을 보며 얼굴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주주인 이 회장이 말했다. 박진우, 이게 사실이냐? 우리는 너의 역량 때문에 투자했는데. 이 회장님, 저는? 박진우가 말을 이어가려다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지난해 네일 테크놀로지가 위기에 처했던 자금난은 저의 부모님께서 은밀히 보증금을 내줘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공했다는 프로젝트 기술도 제가 6개월 동안 연구해서 만든 것이죠. 나는 또 다른 증거물을 꺼냈다. 그것은 당시의 연구 노트와 박진우가 그 내용을 복사한 로그 기록이었다. 박진우는 이 모든 걸 자신의 공로라고 속이고 저를 주방 여자로 경멸했습니다. 이 회장이 박진우를 향해 소리쳤다. 이런 건가? 우리를 속였어? 아니요, 이 회장님. 그럼 왜 검찰에서 수사 통보가 왔어? 이 회장이 책상을 치고 일어났다. 그의 말을 들자 박진우가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반성할게. 기회. 우리는 이미 너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고 2명의 검사가 들어왔다. 김법무 팀장이 그들 뒤에 따라왔다. 박진우 씨, 저작권 침해 및 세금 탈루 혐의로 당신을 소환한 겁니다.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영장을 보이자 박진우가 갑자기 나에게 달려왔다. 김유리, 너 이 놈이... 그의 손이 나의 목을 조르려다가 김보안이 그를 강하게 제압했다.
수갑 채우는 소리가 사무실에 퍼졌다. 주주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속삭이는 모습이었다. 이 회장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유리 씨, 이 모든 걸 왜 지금까지 숨겼어? 만약에 당신이 조금 일찍 알려줬다면 나는 박진우가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그건 결국 헛된 기대였죠. 나는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는 네일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김씨그룹은 필요하다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씨그룹. 당신은? 저는 김동현의 딸, 김유리입니다. 나의 말을 들자 주주들 사이에서 김동현? 그 김동현이요?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박진우를 쳐다봤다. 그는 수갑을 채운 채 검사에게 이끌려 나가고 있었다. 그의 뒤를 돌아보며 나를 쳐다봤고 그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표정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의 주주들과 김법무 팀장만 남았다. 이 회장이 나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유리 씨, 저희는 당신에게 깊은 사과를 드려야 합니다. 박진우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상처는 이미 치유될 거예요. 하지만 네일 테크놀로지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합니다. 나는 주주들에게 제안했다. 첫째, 파산관리인을 즉시 선임하고 자산을 정리해야 하고, 둘째, 저작권 침해 피해사 측과 합의를 통해 손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선 과제입니다. 주주들은 나의 제안에 동의했다. 김법무 팀장이 서류를 준비하자 나는 사무실을 나갔다. 로비에는 직원들이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고개를 숙였고 김유리 씨,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들렸다. 아마도 그들은 박진우의 부당한 행동으로 걱정했던 것 같다. 나는 그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일하세요. 네일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주인과 함께 살아날 겁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김보안이 차를 불렀다. 차 안에서 김법무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리 씨, 최수아 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증언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박진우가 모든 걸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녀의 증언이 어떻든 박진우의 죄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네일 테크놀로지의 건물이 점차 작아졌다. 이곳에서의 나의 역할은 끝났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수아와 그의 가족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가 김씨그룹 본사로 향하자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유리, 네일 테크놀로지에서 잘 처리했어? 검찰에서 박진우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 네, 아빠. 주주들과도 합의를 잘 마쳤어요. 김씨그룹이 부분적으로 투자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저녁 가족 식사를 해라. 너의 어머니도 너를 보고 싶어 해. 아버지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생각이 기쁘다. 차가 본사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경제투자신문 기자의 메시지였다. 김유리 씨, 다음 주 화요일 한국경제포럼에 초대장을 보내드렸어요. 최근 네일 테크놀로지 사건으로 인해 당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시겠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입술을 올렸다. 이 포럼에는 한국 경제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모인다. 거기서 최수아의 가족과 마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더욱 기대된다. 한국경제포럼 D-3 김씨그룹 해외사업부 사무실. 나는 검은색 가죽 의자에 앉아 경제포럼 기조연설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글로벌 테크 기업의 윤리적 성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고 그 아래는 네일 테크놀로지 사건을 빌미로
한국 기업의 부도덕 경영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었다. 이 연설은 단순히 경제 논평을 넘어 최수아의 아버지인 최 회장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목표다. 사무실 문이 열렸고 김범무 팀장이 서류를 안고 들어왔다. 유리 씨, 최석산 회장, 최수아의 아버지, 이 운영하는 최성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를 입수했어요. 그는 서류를 나에게 건넸고 첫 페이지에 최성그룹 관계사 거래 부정 의혹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최성그룹은 자회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이전해 세금을 탈루했고 거래 명세는 모두 위조했어요. 이는 한국세법 제23조와 상법 제324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서류를 펼쳐보며 말했다. 최석산이 네일테크놀러지에 자원을 제공했다는 건 사실은 최성그룹의 부실 자산을 박진우에게 넘기려는 술책이었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최성그룹은 이미 부채 비율이 80%를 넘어선 위기 상태인데 박진우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자금을 회수하려 했어요. 그래서 최수아 씨가 박진우에게 접근한 것도 최석산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김범무의 말은 나의 추측을 확인해줬다.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이 귀걸이를 처음 받았을 때 어머니가 여자는 결코 남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최수아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남자를 이용했고 결국은 자신도 함정에 빠졌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잘못을 변하지는 않는다. 경제포럼 당일 이 증거를 어떻게 제출할지 계획은 세웠어? 네. 경제포럼에서는 기자회견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때 유리 씨가 연설에서 최성그룹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면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 이 감사 보고서와 함께 최성그룹의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면 효과가 최대화될 겁니다. 김범무는 스마트폰으로 기자회견 시간표를 보여줬다. 연설이 끝난 후 30분 동안 기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오후 3시, 아버지가 나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는 경제포럼 프로그램을 들고 왔고 최석산의 이름이 포럼 주최 측 특별 게스트로 적혀있는 부분을 가리켰다. 최석산이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건 그가 아직 자신의 위치를 확신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럼 더 좋아요? 아버지, 경제포럼 당일 김씨그룹의 주요 투자자들도 초대해 주시겠어? 최석산이 가장 의존하는 투자자들이 김씨그룹과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직접 연락할게. 최석산이 투자자들을 잃으면 최성그룹은 단숨에 무너질 거다. 그는 나에게 커피를 따뜻하게 붓고 말했다. 하지만 유리, 너는 너무 집중하지 마. 복수는 중요하지만 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 모든 게 끝나면 나는 해외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거예요. 경제포럼 당일 아침 8시 코엑스 컨벤션 센터. 나는 크림색 슬릭 드레스에 금색 장식이 달린 재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업스타일로 만들었다.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가 드레스의 칼라 사이로 살짝 노출됐고 이를 보는 김보안이 아름답습니다. 유리 씨라고 말했다. 오늘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강력해야 해.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쳐다보며 속삭였다. 포럼홀에 들어가자 많은 기업인과 기자가 모여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 최석산이 위험 있게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최수아가 앉아 있었다. 최수아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눈 밑의 다크서클은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보자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곧 다른 곳을 쳐다보았다. 겁이 났는지 아니면 자존심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포럼이 시작되자 주최자는 각 게스트를 소개했다. 최석산이 나올 때 전장이 박수를 쳤고 그는 자신감 있게 인사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그룹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짓말에 나는 입술을 살짝 올렸다. 곧 그의 기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기조연설 시간이 왔고 나는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나에게 쏟아졌고 전장의 시선이 집중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씨그룹 해외 사업부장 김유리입니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홀 안으로 퍼졌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윤리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선 기술력과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리적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기업들은 이 윤리를 잊고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슬라이드를 넘겼고 네일 테크놀로지의 로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 관련 기사가 나왔다. 이 기업은 타인의 노력을 훔쳐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고 결국엔 파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단일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대기업은 자회사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부실 자산을 다른 기업에게 넘기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다시 넘어가자 최성그룹의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최석산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최수아도 긴장한 모습으로 그녀의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이런 행동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행동입니다. 상법 제324조는 관계사 간의 부정 거래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몇몇 기업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전장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최석사는 박수를 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기자회견 시간이 시작되자 경제투자신문 기자가 첫 질문을 했다. 김유리 씨, 방금 연설에서 언급하신 대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최성그룹과 관련이 있나요? 이것이 기다린 순간이었다. 나는 김범무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최성그룹의 감사 보고서와 계좌 거래 내역을 기자들에게 나눠줬다. 여러분이 받고 계신 문서는 최성그룹의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2023년부터 최성그룹은 자회사 최성테크에 5억 원을 불법적으로 이전해 세금 1억 2천만 원을 탈루했고 이 자금은 결국 박진우의 네일 테크놀로지에 투자된 것입니다. 전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은 최석산에게 카메라를 돌렸고 최 회장님, 이 사실은 맞습니까? 최성그룹이 부도 상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최석산이 격분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건 김유리가 꾸민 음모입니다. 음모라면 이 거래 명세서에 서명한 건 누최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유리 씨, 이건 당신의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당신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다. 스튜디오는 3개월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관련 인맥을 소개해 줄게. 하지만 이번엔 스스로 노력해. 남의 것을 훔치는 건 다시 하지 마. 최수아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김유리 씨. 저는 잘 기억할게요. 그녀가 차에 타고 떠난 후 김범무가 나에게 다가왔다. 유리 씨, 왜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녀도 박진우와 함께 당신을 상처냈어요. 나는 복수를 위해 복수를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 하고 있어. 저녁 7시, 김씨그룹 본사. 아버지가 나에게 네일 테크놀로지의 재생 계획서를 건넸다. 주주들과 합의를 끝냈어. 김씨그룹이 60%의 지분을 인수하고 너가 네일 테크놀로지의 최고 경영자로 취임하도록 했다. 나는 계획서를 펼쳐보았다. 첫 페이지에 윤리적 경영과 기술 혁신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네일 테크놀로지의 직원들은 모두 유지시켜야 해. 그들은 박진우의 잘못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끄덕였다.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검찰청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
이재호의 증언을 바탕으로 최석산과 박진우의 죄가 더욱 명확해졌고 추가로 3명의 관련 의원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그의 말을 들자 나는 회사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그쳤고 달이 하늘에 떠 있었다. 이제는 진실이 모두 드러날 시간이 됐어요. 스마트폰이 진동했고 내일 테크놀로지의 이철수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유리 씨, 직원들이 모두 모여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버지에게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 내일 테크놀로지에 출근할게요. 그곳을 다시 살려야 해. 아버지가 긍정적으로 끄덕였고 나는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이 귀걸이가 목격할 다음 이야기는 복수가 아닌 재건의 이야기일 것이다. 내일 테크놀로지 취임 전날 아침 9시 청담동 본관 로비. 나는 검은색 세련된 슬랙스에 흰색 시프트 블라우스를 입고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살짝 조절했다. 로비에는 이철수와 부서장 5명이 맞아 나왔고 그 뒤로는 직원들이 두 줄로 서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철수가 앞에 나와 경건히 인사했다. 유리 씨, 오늘부터 내일 테크놀로지의 최고 경영자로 환영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리입니다. 내일 테크놀로지가 겪은 어려움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 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마도 박진우의 독재적 관리 방식에 지친 것 같다. 1층 회의실로 들어가자 이철수가 준비한 내일 테크놀로지 현황 보고서를 나에게 건넸다. 현재 회사의 부채는 12억 원이지만 김씨그룹이 부분적으로 매입해 7억 원으로 줄였어요. 기술개발팀은 15명이 남아있고 마케팅팀은 8명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와의 기술 라이선스 계약 해지 위험이에요. 그가 포인터로 프랑스 알스테크 회사의 로고를 가리켰다. 알스테크와의 계약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할게. 나는 스마트폰으로 알스테크 최고 경영자인 루크 샤를의 연락처를 불렀다. 3년 전 나는 김씨그룹 해외 사업부장으로 프랑스에서 그와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 루크, 오랜만이야. 나는 지금 내일 테크놀로지의 최고 경영자가 됐어. 우리의 라이선스 계약을 다시 논의하고 싶어. 전화 저쪽의 루크가 놀란 소리로 대답했다. 김, 정말 너야? 박진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너가 그 회사를 인수했다는 건 몰랐어. 저작권 문제는 박진우의 개인 행동이에요. 이제 내일 테크놀로지는 김씨그룹의 관리하에 윤리적으로 경영할 거예요. 다음 주 프랑스에 갈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루크가 즉시 동의했고 나는 통화를 끝냈다. 회의실 안의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후 2시 첫 번째 전체 직원 대회가 열렸다. 50명의 직원이 모인 회의실은 고요했다. 나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첫째, 모든 직원의 급여는 지연 없이 지불할 것이고 연봉 인상도 검토할 거예요. 둘째, 기술개발팀은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고 필요한 자금은 김씨그룹이 지원할게요. 셋째, 박진우 시절에 부당한 명령을 받았다면 언제든지 인사팀에 제보해도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졌다. 기술개발팀의 김민준 팀장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유리 씨,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은 박진우가 타사에 판매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기술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괜찮아. 그 기술은 본래 너희가 개발한 것이고 저는 이미 저작권을 확보했어. 나는 발표 자료에 저작권 등록증을 보여줬고 김민주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대회가 끝난 후 이철수가 나에게 다가왔다. 유리 씨, 국회의원 박병철 씨의 비서가 방문을 요청했어요.
그는 박진우와 최석산과 관련된 의원이에요. 나는 눈을 좁혔다. 제7장의 검찰청이 수사 대상으로 지목한 의원 중 하나였다. 들어오게 하세요. 10분 후 박병철의 비서인 이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권위적인 태도로 앉았다. 김 최고 경영자, 저는 박병철 의원의 비서 이준호입니다. 내일 테크놀로지 관련 수사가 너무 확대되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중재해주려고 하지만 필요한 협조가 있어요. 그의 말에는 암시가 담겨 있었다. 협조라는 건 뭔 말이야? 나는 커피를 따르며 말했다. 박 의원이 최석산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정치자금, 그리고 박진우의 회사에 특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협조의 대상인가? 이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건 오해입니다. 의원님은 오해가 아니면 왜 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지 않나? 나는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박병철과 최석산이 만나는 사진, 그리고 금액이 적힌 은행 거래 명세가 담겨 있었다. 이 재료를 검찰청에 제출하기 전에 박 의원에게 전해주세요. 자진 증언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준호가 파일을 급히 챙겨가자 김범무 팀장이 전화를 걸었다. 유리 씨, 박병철 의원이 검찰청에 자진 출석했다고 해요. 이재호의 증언과 당신이 제출한 증거가 합쳐져 그의 죄가 명확해졌어요. 좋다. 나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다.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최수아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는 소식도 들었어? 네, 강남 오피스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첫 주문을 받았어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제품이에요. 김범무의 말을 들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최수아가 진정으로 잘못을 인식하고 고쳐나가는 것 같다. 그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필요한 건 지원해줘.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않도록 유도해. 저녁 6시 회사를 나가는 길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검찰청으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박진우, 최석산, 박병철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은 추가 수사 중이지만 주요 인물의 죄는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삭제했다. 카페에 들어가 미국식 커피를 주문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고 잘했다는 말이 귓가에 들렸다. 3년간의 억울함이 이제 안식을 얻는 것 같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끝이고 앞으로는 내일 테크놀로지를 키우고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때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한국여성경제인회로부터 온 초대장이었다. 김유리 최고 경영자, 다음 달 한국여성리더십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초대장을 읽고 입술을 올렸다. 이는 단순히 연설을 하는 것 이상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기회였다. 카페를 나가자 김보안이 차를 불렀다. 차 안에서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유리, 검찰청에서 구속 소식 들었어? 잘했다. 김씨그룹의 다음 세대는 너라서 믿을 수 있어? 아버지, 다음 달 여성 리더십 포럼에 초대받았어. 거기서 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그럼 잘 준비해. 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다. 차가 집으로 향하자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내 얼굴에 번갈아 비쳤다. 과거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동력으로 삼고 있었다. 다음 주 프랑스로 가서 알스테크와의 계약을 재개하고 내일 테크놀로지를 성공적으로 재건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 포럼에서 나는 모든 여성들에게 스스로 강해지면 아무도 너를 넘볼 수 없다는 말을 전할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카드에는 감사합니다. 김유리 씨. 저는 이제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됐어요. 최수아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고 진주 귀걸이를 거울 앞에 놓았다. 이 귀걸이는 나의 과거를 목격했고 이제는 나의 미래와 함께할 것이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 터미널 출국 심사대 앞. 나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가 코트의 컬러와 어울리도록 살짝 조절했다. 김보안이 수화물을 들고 뒤따라왔고 이철수가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건넸다. 유리 씨, 알스테크가 제시한 라이선스 재협상 초안입니다. 저작권 손해 배상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말했다. 1억 원은 합리적이지만 우리가 제안할 공동 연구 프로젝트로 이 금액을 대체할 거다. 이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자 나는 미소를 짓고 추가했다. 알스테크는 아시아 시장 진출에 관심이 많았어. 내일 테크놀로지의 기술과 김씨그룹의 네트워크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면 된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침 9시의 햇살이 터미널을 비추고 있었다. 알스테크의 사장님을 모시는 차가 기다렸고 30분 후 프랑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루크 샤를이 현관에서 맞아 나왔고 우리는 서로 격렬히 악수했다. 김, 파리의 날씨가 너에게 맞을 거야. 그의 영어에는 프랑스식 억양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에서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루크의 법무팀장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명확하므로 배상금은 필수입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나는 발표 화면을 켰다. 이것은 내일 테크놀로지의 인공지능 기술 핵심 부분입니다. 박진우가 복제한 건 표면적 알고리즘뿐. 이 핵심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화면에 암호 비교 데이터가 나왔고 루크의 눈이 빛났다. 이 기술은 3년 전 너가 프랑스에서 이야기했던 프로젝트인가? 정확히 그겁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계속했다. 알스테크가 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면 기술과 김씨그룹의 유통망이 최강의 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1억 원 배상금은 공동연구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루크가 팀원들과 프랑스어로 속삭인 후 손을 내밀었다. 거래. 나는 너의 사업 감각을 믿는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를 만졌다. 어머니가 여자는 세상 어디서나 자신의 값어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파리의 창밖을 보면 에펠탑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저녁 8시 호텔방에서 이철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유리 씨, 내일 테크놀로지가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첫날 사용자 1만 명을 돌파했고 경제신문에서 기사로 다뤘어요. 그는 기사 링크를 보냈고 제목이 김유리 최고 경영자, 내일 테크놀로지를 부활시킨 여성 리더였다. 김민준 팀장이 말하길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나는 기사를 읽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알스테크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끝냈어. 공동연구도 합의했어요. 잘 됐다, 유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떴다. 여성 리더십 포럼 준비는 어떻고 있어? 기자들부터 연락이 와. 너의 연설 내용을 물어보고 있어? 연설 원고는 거의 다 썼어. 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파리에서 3일간의 일정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여성 리더십 포럼 5일 전이었다. 나는 내일 테크놀로지 사무실에서 연설 원고를 마지막으로 수정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남자의 아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억울함은 저를 스스로 찾는 길로 이끌었죠. 이렇게 적고 나니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것을 힘으로 삼았다. 김 법무팀장이 사무실에 들어왔고 검찰청의 최종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유리 씨, 박진우와 최석사는 각각 3년과 5년 징역을 선고받았어요. 박병철 의원은 공직 배상과 함께 2년 징역이 확정됐고 나머지 관련 인물들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이제 이 사건은 완전히 끝났어요. 나는 서류를 살펴보고 말했다. 박진우에게 한마디 전해줘. 그가 잃은 건 단지 회사와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어. 김법무가 끄덕인 후 나는 연설 원고를 보여줬다. 이 내용을 한번 봐. 너의 법적 관점에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줘. 그가 연설 원고를 읽는 동안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최수아로부터 사진 메시지가 왔었다. 그녀의 디자인 스튜디오가 생기 넘치는 모습과 함께 첫 번째 협업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어요. 감사합니다. 최수아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사진 속 최수아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여성 리더십 포럼 전날 나는 어머니의 유품함을 꺼냈다. 진주 귀걸이 외에도 어머니가 젊었을 때 썼던 경영 노트가 있었다. 여성의 강함은 용서하는 힘에 있다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나는 이 문장을 연설 원고의 마지막에 추가했다.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와 노트를 함께 안고 속삭였다. 어머니, 내가 잘하고 있어? 포럼 당일 아침 경기국제 컨벤션 센터로 출발했다. 김보안이 차 안에서 연설 순서를 알려줬다. 유리 씨, 세 번째로 연설하시고 그 뒤에 최고법원 여성 판사님께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쳐다봤다. 검은색 드레스에 진주 귀걸이가 빛나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과거의 아픔 대신 확신이 가득 차 있었다. 뒷문으로 들어가 저녁 7시 강남의 레스토랑. 최수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 작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물씬 풍기고 있었다. 유리 씨, 오늘 연설 정말 잘 들었어요. 스스로를 존중하다는 말이 마음에 왔어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디자인 스튜디오의 웹사이트가 나와 있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디자인하다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다. 다음 달 여성 제품 박람회에 참가할 거예요. 유리 씨의 네일 테크놀로지와 콜라보도 준비 중이에요. 정말. 그럼 기대할게. 나는 그녀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한 달 후, 네일 테크놀로지 1년차 기념 파티가 열렸다. 직원 수는 5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고,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철수가 나에게 기념패를 건넸다. 유리 씨, 이것은 모든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네일 테크놀로지가 오늘 있을 수 있는 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파티가 한창일 때 김법무가 나에게 검찰청의 최종 통지서를 건넸다. 박진우와 최석사는 항소가 기각됐어요. 형량이 확정되었고 그들에 대한 자산 압류도 끝났습니다. 나는 통지서를 살펴보고 닫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어.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다. 파티가 끝난 후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의 유품함을 다시 꺼냈고 진주 귀걸이를 꺼냈다. 아버지, 이 귀걸이를 어머니께 돌려드릴게요. 아니, 유리. 이제 이 귀걸이는 너의 것이야. 아버지가 나의 손에 귀걸이를 넣었다. 어머니도 너에게 이 귀걸이를 맡기고 싶었을 거다. 다음 날 아침, 네일 테크놀로지 사무실. 나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다. 햇살이 건물을 비추고 직원들이 활기차게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스마트폰이 진동했고 한국여성경제인회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김유리 최고 경영자, 다음 해 여성기업가 지원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회장으로 맡아주시겠어요? 나는 메시지를 읽고 입술을 올렸다. 가슴 안에 진주 귀걸이가 햇살에 빛났다. 3년 전 복수를 위해 칼날처럼 예리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칼날을 용기와 희망으로 바꿔 다른 여성들을 돕는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원했던 빛나는 복수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는 메시지에 확인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창밖의 햇살이 나의 얼굴에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미래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칼날처럼 예리한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빛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시간이었다.